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방식대로 그냥 내리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 찜통의 계곡에 빠지면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이 위험들을 다 극복을 한 존재예요.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에 이러한 문명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이제 빙하가 올려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지금 그냥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그 햇빛이. 자, 그런데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요.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겠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빙하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됐으니까 기온을 더 높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빙하를 더 녹일 것이고 그럼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날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이미 한 9개 정도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북극 쪽에 가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들이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니까 거기가 지금 녹고 있어요. 식물은 탄소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거고 높였으니까 메탄을 거의 동토지대를 더욱더 많이 녹일 거고 그러면 또 메탄이 나오고 온도를 높이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기온을 높이죠. 지금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그런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배출하는 이런 온실가스랑은 상관없이 바로 기후가 증폭적으로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카나다 저 북쪽에 있는 아한대 숲이 있는데 그 아한대 숲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산불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원래 자연적으로 거기는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들이에요. 이 산불이 이 벼락이 한번 치면 늙은 나무들이 타서 재가 딱 되게 되면 이 씨앗이 확 벌어지면서 그때 싹을 틔우면서 거기서 새로운 숲을 만들어요. 그 아한대 숲들은 그러한 생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증발이 많이 돼서 건조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벼락이 한번 딱 때리게 되면 이게 늙은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나무까지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건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는 그러한 영역이었는데 점차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아마존의 저 열대 우림 같은 데는 저기서 내리는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열대 우림은 그 아래쪽에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그걸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갖고 잎에서 그 수증기를 이제 증발을 시켜서 그걸 구름으로 만들고 다시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빨아들이고 하면서 그 숲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밭을 만든다라고 해갖고 지금 산불을 지금 일으켜 놨잖아요. 홀라당 거기를 다 태워 먹고 나면 토양에서 이제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이 수분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저 아마존이 지금 인간이 지금 저렇게 계속적으로 개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몇십 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저 케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바나라고 하죠. 갈대 같은 게 쭉 있다가 나무가 중간중간 한두 그루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자가 쉬고 있는 그런 동네로 바로 저 아마존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99% 그러니까 거의 전멸을 하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야, 산호가 없어졌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가갖고 물속 구경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좋은 조건이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고기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산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바닷물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서양 멕시코만에서 유럽 쪽을 흐르고 있는 그 멕시코 만류예요. 이게 굉장히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런던이 위도가 51도죠. 그런데 지금 서울이 38도고요.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이 훨씬 따뜻합니다. 그거는 바로 멕시코 만류가 계속 바닷물이 유럽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유럽의 겨울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빙하가 막 녹아갖고 막 민물들이 지금 쏠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의 순환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해양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바로 이제 기후 변화를 엄청나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린란드하고 남극에 있는 이 빙하들이 이제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의 IPCC 보고서 기후변화와 관련돼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면 금세기 말에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온다 예측을 합니다. 1m 정도도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이 1m는 이 빙하가 겉표면부터 이렇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1m 정도 물이 올라간다라고 봐요. 우리가 여름철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막 35도가 넘고 이러는데도 마당에다 내놓으면 그게 그냥 35도 넘었다고 순간에 싹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이제 녹죠. 표면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깨진다? 이건 이제 이야기가 틀려져요.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깨트리질 않으면 오래오래 가죠. 그런데 한번 와창 깨고 나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순간에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빙하도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인 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거 깨지는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린란드의 빙하하고 지금 남극의 빙하에 여기저기 지금 막 금들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금보다 물이 60m가 더 올라오게 돼요. 단 5% 정도만 깨진다 해도 우리가 연안에 건설돼 있는 모든 도시는 침수를 당할 것이고 그 넓은 연안에 있는 평야는 바닷물이 들어서 다 못 쓰게 돼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위기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가? 기후위기라고 하는 그 폭풍우 속에 우리 인류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풍우 속에 우리는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예요? 저 태평양상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나라들, 저런 방글라데시. 거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갖고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바닷물이 이제 그 농토지대에 들어와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기후위기를 일으킨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피해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부터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기후위기, 지구위기에는 바로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기후위기는 바로 이제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지구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 가능성은 세계 성장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한 이야기다. 케이트 레이워스라고 하는 옥스포드의 경제학자인데 바로 이제 지구 한계의 경계에서 이 책에서 도넛 모델로다가 바로 이제 마무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은 지구 한계예요. 이거는 우리 벗어나면 안 되는 한계이죠. 그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원은 바로 우리의 그 사회의 기반이에요.
사회 기반이 무너졌다? 그럼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족하면 안 되는 바로 이제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 기반을 갖다가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먹거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사회 기반을 갖다가 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을 해서 지구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오늘날 인간이 생산하는 이 식량 있잖아요. 이 식량 중에서 3분의 1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질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10%는 그 영양 실조에 걸렸다. 한 8억 명 정도는. 그런데 12억 명은 비만으로 고생을 해요. 뭔가 이 식량도 모자라지도 않고요. 이 안에 굉장한 불평등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그 쓰레기 쌓이는 걸 한번 보세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플라스틱 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쓰레기장에 한번 가서 그 물건들을 보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지금 내다버리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78억 명이 풍족하게 쓰고도 남을 물건, 생필품을 우리가 생산을 해요. 식량도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걸 생산하고 생필품도 78억 명이 먹고도 남을 걸 생산을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결핍이 있으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풍족한 세상 속에서 결핍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의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이건 결코 결핍이나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제가 원하는 것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 반면 굶주린 자들은 맨 주먹으로 서 있는 곳이다. 인류세는 세계에 남아있는 생태 공간의 권리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평등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이 가로축은 지구 이제 그 한계의 그 위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숫자가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지구를 부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세로축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값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상태, 지구 위험 한계는 과잉이 되질 않고 사회적 기반은 부족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바로 그러한 사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한 이러한 잘 사는 나라들은 사회적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를 갖다가 엄청나게 부수고 늘 앉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를 부수지는 않아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이 형편없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한쪽은 과잉으로다가 넘쳐나고 있고 한쪽은 결핍으로 너무나도 지금 부족한 이러한 상황에 있다. 도대체 이러한 세상이 지속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이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는 지구 한계를 넘게 되고 지구가 바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되면서 바로 지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류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되돌리는 그러한 삶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담대한 전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인류가 살아보지 않았던 바로 이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 유한한 세계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달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이제 이 유한한, 이 물질적으로 고립된 세상인데 우리는 대량 생산을 해요. 대량 소비를 하고 대량 폐기를 하죠. 대량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엄청나게 지금 빼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오염먼지, 그 다음에 쓰레기를 쌓아두잖아요.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돼요. 한쪽은 고가시키고 한쪽은 쌓아두는 바로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놨고,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세상을 만들어냈나? 잘 살기 위해서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구 환경도 때려 부수고 우리의 공동체도 이제 때려 부숴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경제를 향해서 경제 성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달려 왔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 세상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고 지구의 반격을 통해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는 자원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고 에너지는 재생이 돼야 되는 바로 이러한 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는 우리는 서로 돌보고 아끼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공동체 본연의 가치를 갖다가 지켜내고 그럼 경제는 이때까지 이것이 목표였는데 바로 우리 지구 환경을 지켜내고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내는 지원, 수단의 역할로 바뀔 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이러한 담대한 전환을 할 때만이 바로 우리 인류는 지구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독일의 사회학자죠. 울리 백이라고 하는 이분이 오늘날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 해방적 파국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지구의 위기, 기후 위기를 통해 갖고 근본적인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에서 해방적 파국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커다란 이러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저절로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이제 함께 바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위기가 왔었을 때 각자 도생으로 날뛰다가 그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함께 연대를 해갖고 바로 그런 위기를 또 극복을 했기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재난이 왔었을 때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돕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연대를 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것만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구 위기, 기후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Is no map or compass near. Drive a ship.